안녕하세요. 독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올해 나는 감사하며 살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든 일이 꼬였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이웃이 근처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긴 했지만 그 순간 버스가 커다란 물웅덩이를 질주하면서 내 몸에 진흙세례를 퍼부었다. 다행히 근처에 좋아하는 옷가게가 있어 스커트를 재빨리 사서 갈아입었다. 회의에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내가 만난 CEO는 정성 들여 준비한 발표 내내 문자 메시지만 보내다가 막바지에 겨우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스커트 끝내주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삶을 역전시켰던 그녀의 비밀은 바로 감사일기였다고 하죠. 오늘 소개할 책은 제니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1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본 결과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 변화를 경험했고 돈과 일, 소유한 물건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삶의 매 순간을 누리는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감사 일기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감사로 인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꾸준히 감사하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감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긍정적으로 살기로 한 해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행복하다. 좋은 생각만으로 채워갈 예쁜 일기장을 갖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의 한 해가 여느 해와 같다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터였다. 나는 최근에 감사를 주제로 한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조사를 감독했고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는 매일 내 기분, 감정, 태도가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하는가였다.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왠지 잘 안 된다. 감사는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므로 변화나 역경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느끼고 경험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가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 사람이 실제 느끼는 감정은 대개 일치하지 않는다. 감사는 인간의 정신 건강, 그리고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평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18% 더 행복하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 감사일기를 쓰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낸다. 하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만 보기가 쉽지만은 않다. 부정적인 면을 더 강력히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뇌습성 때문이다. 이는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매일 밤 적어보자. 딱 한 가지를.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두어줄 정도는 쓸 수 있다. 매일 밤 감사거리를 쓰는 일이 당연한 일과가 되면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 예전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2달에서 때로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나는 올 한 해 매일 밤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다. 불평은 이제 그만.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멈출 수 있게 되어서.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즐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긍정적인 태도가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지독히도 추운 겨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불평을 멈추는 일이었다.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를 가능한 한 눈 감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란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날씨에 대한 불평을 그만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일상에 더 감사하기로 했다.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 비참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은 누구나 파괴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내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나는 모든 대화에서 긍정적인 반전을 찾는 것을 도전 과제로 삼았다. 사람들이 날씨를 불평할 때 나는 히트텍 타이즈와 다니엘 부츠의 좋은 점을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불평을 잊고 내가 그 물건들을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았다. 삶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래는 사실이 아니었던 어떤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사실상 그것은 현실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만족감을 더 잘 느끼게 되고 불행감은 잘 느끼지 않게 된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줄어들고 추억은 늘어나는가? 감사하다. 행복해지는데 물건이 필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추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쁘다. 가질수록 더 바라는 습관에서 벗어나 정말 감사하다. 나는 자동차, 컴퓨터, 대형 TV 등을 처음 구입할 때는 아주 즐거워하지만 물건의 소유가 결코 나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지속적이다. 해변에서 휴가를 보낸다든가 연주회에 간다든가 가족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은 소유에서 느끼지 못하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포르쉐 증후군을 들어봤는가?
포르쉐가 지겨워지면 페라리를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새로운 기준치를 정해 더 많이 갖고 싶은 충동이 또다시 생긴다는 데 있다.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고 값비싸다고 해도 물건은 감사를 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할 때보다 경험을 할 때 더 감사를 느낀다. 물건에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은 이런 종류의 비교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정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경험을 위한 소비에 더 치중해야 한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친구와 가족과 함께 혹은 자연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이 세상에 감사를 느끼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을 갈망한 가능성이 작다. 물건을 많이 소유할 때보다 적게 소유할 때 더 충만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 돈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돈을 그저 실용적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내가 어떤 금액이면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판단해 보기로 했다. 감사를 느끼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은 필요치 않다.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선진국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이 운 좋게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을 그저 기본 조건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좋은 상황 역시 적어도 행운의 일부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말고 일이 잘 풀릴 때 그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비타민 G의 힘. 감사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 감사가 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여 놀랍다. 감사, 사랑, 연민의 호르몬이 몸 안에 돌면 백혈구는 위험 요소가 없고 상황이 좋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염증성 분자의 수도 줄어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감사는 면역체계가 불필요한 과열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감사 호르몬을 한 번 보내는 건 큰 효과가 없으므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는 이것을 비타민 G로 생각하기로 했다. Gratitude. 비타민 G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자 내가 가장 취약해지는 스트레스 지점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 역경을 희망으로. 감사하면 가장 안 좋은 시기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 직업을 잃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슬픈 일도 삶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어느 한순간 느끼는 감정은 외부 요인과 관련이 거의 없다.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짜증을 내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며 엄청난 시련에 닥친 사람도 때로는 기분 좋은 감정을 발산하고 즐거움에 들뜨기도 한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신의 삶을 산산조각 낸 상실의 경험이 있다면 감사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의도적인 감사를 꾸준히 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감사 목록을 계속 써나가고 이 세상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의식적으로 찾는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 알 수 없는 병을 진단받거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거나
상상도 못한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헤쳐가기 위해 감사를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을 얻어 더욱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감사 목록과 감사일기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았다. 어둠에서 나와 빗줄기를 찾으려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을 한 번이 아닌 매일 끊임없이 기울였다. 그들이 감사하려고 그렇게 애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는 흔히 유감스러워하며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일상의 매 순간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할 것인가?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변화했다. 제일 큰 변화는 어떤 이유로든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감사가 나를 변하게 했다. 감사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 아마도 그것은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불행해하거나 화를 내며 낭비한 시간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몇 분이 흐른 후 나는 갑자기 기분이 들뜨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나의 감사하는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올해도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가올 2022년에는 여러분도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우선 문구점으로 가서 가장 예쁜 일기장을 한 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그날 하루 가장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려 적어보는 것. 이 간단한 방법을 매일 1년 동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책 한 권쯤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말처럼 인생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좀 더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오늘의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